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요즘에 한국 정치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3분간만 짧게 한번 이재명 도지사님, 한국 정치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5월 8일, 어제 어버이날이었으니까, 연락하셨죠? 5월 9일입니다. 일요일인데, 박용진 의원 있죠? 대선을 출마하겠다 하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지자들하고 같이 일요일날 이렇게 대선 출마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대통령 선거는 많이 남아있는데 약간 이른감이 없지 않아요. 빨리 나오게 되면 좀 김이 빠지거든요. 뭐 박용진 의원은 뭐 손해볼 거 없으니까 TV에서 인지도 많이 쌓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대통령까지 출마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정책,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렇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펼치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자,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는 이미 대통령을 출마를 했죠. 5년 전에 출마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래된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윤석열인데, 윤석열이 현재까지는 신비감 모드를 유지하고 있고, 아직 대통령 준비할 생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준비는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책도 있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프리미엄, 검찰총장 시대의 그 프리미엄을 안고 있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높고, 뭐, 본격적으로 등판하게 되면, 뭐, 어떤 놈인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 건지, 결국은 드러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지지율을 보면요, 참, 우리 이낙연 전 당대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때 40%, 30%를 육박하며, 독점을 자랑했던 우리 이낙연 전 당대표가 현재 지지율이 어떻게 됩니까? 5%도 깐닥깐닥합니다. 제가 예측을 했죠. 사면 이야기 꺼낸과 동시에 한 자리 숫자는 기정사실이다. 그때까지도 안 믿었죠? 그때까지도 15%, 14% 이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10%를 화해하다 못해서 거의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상징성, 대권 주자가 가져야 될 지지율에 최저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5% 지지율을 현재 앞두고 있어요. 그 밑으로 좀 꺾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론조사 어떻게, 최근 여론조사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7일, 그러니까 5월 8일, 7일, 최근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이재명이 25%, 윤석열이 22%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처음 그만두고 나서는 뭐 이재명보다 10% 이상 앞섰지만 점점점 김프가 뭡니까? 김치 프리미엄이죠. 윤석열의 그 프리미엄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곡차곡 어느 정도 행정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를 국민들에게 방출을 했던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율이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낙연 전 당대표의 지지율이 5%다. 뭐 9%도 아니고 두 자릿수는 뭐 물 건너갔고요. 5%다.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낙연 전 당대표가 5%, 안철수가 3%, 홍준표가 2%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제가 걱정인 것은 이재명 도지사의 어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 당 소속이 이재명에게는 가장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을까. LH 사태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약간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민주당이라는 그 소속 그것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에게는 약간 불리하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워낙 이재명 도지사의 개인적인 그런 장점, 행정 경험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인상 깊었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는 그 당 소속이 이재명에게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이번 대선에서 약간 이재명을 괴롭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탈당을 해버린다 그러면 또 안 되죠. 여기 보시면 현 정권을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겠냐. 응답은 36%고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겠냐. 응답이 49%예요. 그만큼 현재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실망을 했고 야당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지지율 차이가 응답률 차이가 상당히 크죠. 15% 가까이 차이가 나오래요. 그래서 야당이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현 지지율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4년차가 되는데 지지율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까지는 34%로 지난달이죠. 29%에서 5% 정도 상승해가지고 34%의 지지율이라고 합니다. 임기 말 대통령 지지율 치고는 뭐 낮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는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LH 사태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미적되는 개혁 이것도 마찬가지고 계속 정권 말로 갈수록 지지율이 좀 빠질 것 같기는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집권 4년차 대국민 연설을 한다고 하고 기자 회견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그런 공자왈 맹자왈 이런 소리를 했다가는요 지지율의 반등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이재명 도의사에 대한 스탠스를 명확히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여전히 친문 세력들의 울타리에 둘러싸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줘서 약간은 좀 실망한 국민들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세를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어 있고 지지율이 깡패죠. 깡패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 세력들을 강성 친문 의원도 있지만 온건파 친문 세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율이 급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한테 줄을 서는 의원들도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 참 정치라는 게 참 비정하구나. 그렇게 문재인 파리를 하면서 문재인을 팔아먹던 의원들도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율이 오르니까 또 이재명에게 줄 서려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재명 도지사한테 줄 선 사람들, 줄 선 의원들, 당연히 저는 칭찬을 하지만 뒤늦게 이재명이 대세로 굳혀지니까 뒤늦게 이재명에게, 합류하는 이 안민석 같은 이 나쁜 놈도, 어떻게 하겠어요. 정치는 생물이니까.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조직을 좀 이렇게 나름대로 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 이게 현재 만들어지는 조직들, 정치 조직들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손절의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지율이 20%로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면 친문계의 입지는 위축될 것이고 송영길 체제의 당이 결국은 청와대의 우위에 서는 시간이 올 것이다. 저는 송영길 찍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찍었나요? 송영길이 비주류다. 친문이 아니다. 그래서 찍은 게 아니라 송영길 자체의 강단 있는 모습이 좋아서 찍은 것 뿐이에요. 특히 미래 권력인 대선 주자로 강력한 친문 주자가 등장하지 못하면 범여권 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줄을 서려는 의원들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강경파 친문은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지경이 될 것이다.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이재명계 그룹들이 정치 조직을 만들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도지사는 이달에 5월달에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민주평화광장과 의원들의 모임인 성장과 공정, 성공포럼을 발족해 지지 세력을 결집할 예정이다. 민주평화광장은 이해찬 관련 정치 조직이라고 해요. 그리고 20일쯤에는 이 지사를 돕는 의원들의 연구 모임인 성공포럼이 발족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의원들을 포함해서 친문 세력들도 많이 가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문자 폭탄 공세에 대해서 이재명계 의원들이 흔들리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간단하게 1000개 문자 차단 이걸로 해서 강성 친문 세력들을 한 방에 짓밟아 버렸잖아요. 전화, 문자 1000개 차단하면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무시를 해버리다 보니까 강성 친문 세력들을 밟아주니까 이에 힘을 얻은 중도 친문 세력들도 친문 의원들도 이재명 도지사에게 줄 선다. 현재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강성 극문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망쳤다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원 게시판에 우리 극문 세력들 박용진 의원한테 또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이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똥파리들은 이재명 타돌리에 지난 4년간 쉼없이 욕설, 비방, 허위 날조와 매일 격렬하게 투쟁했고 덕분에 우리 이낙연 대표가 40%에서 5% 지지율이 됐다. 똑같이 박용진한테 한번 중상모욕 해봐라. 이 멍청한 것들아. 이거예요.